다시 왔습니다. 자, 이제 2교시를 시작해 볼 건데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스핀이 안 멈추거나 이렇게 멈추는 콜리전을 했을 때 이제 바닥으로 향하는 이제 파티클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수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락본드를 제가 딱히 사용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멈추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대로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파티클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땅이 멈추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멈추는 설정이 이렇게 만들고 싶었었는데, 제가 조금 하도 오래전에 했던 것들이 파티클 플로우로 이런 작업들을 하도 오래전에 했던 것들이라서 제가 잠시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저것 조금 이렇게 쉬는 시간에 만져봤는데, 먼저 포스를 이제 그래비티를 집어넣어서 이제 콜리전이 된 파티클들이 다시 이제 위로 향하는 듯한 이제 모양을 이제 취했었거든요. 저걸 보시면은 한번 이제 콜리전이 되고 나서 다시 바운스 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는데,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일단 한 번 더 포스를 집어넣어서 그래비티를 추가를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튕겼던 애들이 다시 밑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죠. 이제 이 향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는 콜리전으로 다시 한번 이제 바닥에 부딪히는 것들만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 뒤에 계속 원래는 이제 스핀이 그대로 멈춰야 이제 닿는 순간 멈춰야 되는데,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죠.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 스핀 리미트를 하나로 더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 스핀 리미트에 지금 원래는 여기에 180이라는 수치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180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그럼 이렇게 쭉 180도 쭉 회전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0으로 바꿔주시면은 콜리전이 되고 나서 더 이상 회전을 안 하고 이제 그 상태로 멈춰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제어를 해서 이제 뭐 게임 이펙트라든가 이런 조금 오브젝트 이제 뭐 맞아가지고 이제 터져지는 그런 느낌의 이펙트를 제작을 하실 때 이런 플로우 차트를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이제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퓨움과 뭐 싱킹 파티클 말고 퓨움 같은 이제 폭파씬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작을 많이 하고요. 뭐 지금은 저야 뭐 싱킹 파티클을 사용을 하지만은 예전에 싱킹 파티클이 없었던 이제 단순히 이제 파티클 플로우로만 사용을 해서 느낌을 내야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런 플로우 차트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실무에서도 사용되는 법이니까요. 일단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사일 트레이를 이제 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맥스 하나를 더 열게요. 일단 맥스를 하나 열고, 어떤 걸 이번 이제 다음 이 시간에 지금 뭘 만들 거냐면 이제 미사일 트레이를 하나 만들 거예요. 미사일 트레이에 이제 가장 큰 이제 제가 이 미사일 트레이를 넣은 이유는 파티클 플로우에서도 이제 뭐 플레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처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처를 이제 트레일로 집어넣어 가지고 좀 연기가 미사일이 하나 날아가면은 그쪽으로 연기가 빠져나가 이제 생성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밟을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뭐 딱히 모델링은 하진 않고요. 바로 파티클 플로우로 제작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탠다드 플로우 간단하게 하나 꺼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삭제해야 될 거는 이제 여기 쉐이프랑 로테이션을 지우실 거고, 스피드와 포지션 이렇게 벌스 이렇게 3개만 남겨두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뭐 날아갈 수 있게끔 조금 이제 회전을 이제 한 90도 정도로만 만들어 주고요. 자, 이거를 뭐 어느 정도 위쪽, 적당하게 위쪽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어마운트 값 하나만 넣어 줄 거고요. 에미터 스타트는 이제 1, 그리고 에미터 스타트 1로 해서 딱 하나의 파티클만 날아갈 수 있게끔
제어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앙에서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중앙에서 날아가게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로케이션에서 여기 피봇을 누르시면은 이제 정중앙에 이제 파티클이 위치해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파티클 하나가 쭉 날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이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미사일을 보시면은, 자, 레퍼런스를 한번 볼까요? 미사일 트레이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3D로 만든 건데, 앞에 미사일이 날아가면은 뒤쪽에 이렇게 연기가 푹 나와 있죠. 사실은 이렇게 리얼한 연기를 만드시려면은 퓨미나 피닉스나 후디니 같은 이런 전문적인 이제 유체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을 해야지 리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한테서 퓨음을 배웠던 분들이시면은 이제 제작이 가능할 건데, 지금 오늘은 퓨음을 사용을 해서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텍스처 한 장으로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발사된 파티클이 여기 위치에 있다면 이 뒤쪽 부분에 있는 연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파티클이 남아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스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폰을 넣어주시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파티클이 생성이 되는데요. 메인이 되는 파티클은 이건데, 이 파티클이 뒤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스폰 누르신 후에 이제 이거는 원스가 아닌 바이 트래블 디스턴스라고 있습니다. 바이 트래블 디스턴스는 이제 파티클이 지나가면은 그 뒤쪽 이제 같이 파티클이 생성이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거는 메인 파티클 뒤쪽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인헐티드를 뒤쪽으로 100보다 작은 수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스폰이 나오는데, 지금 이 방향들이 지금 아주 잘못했죠. 뒤쪽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앞쪽으로 생성이 되는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제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제어는 여기 밑에 이제 스폰 된 것들의 이제 수명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클릭을 해 주시고 딜리트 보시면 이제 하나만 나갔는데, 딜리트를 지금 60에 10으로 이제 간단하게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파티클들이 트레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60에서 10에 되는 이제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60 정도 가면은 이제 슬슬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레일 이 퍼짐의 각도에 대해서는 스폰에서 현재 기본 값이 2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줄이신다던가 하셔도 되고요. 약 한 5.5 정도로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피드가 좀 더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이거를 200 정도로만 줄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너무 밋밋하게 일직선으로 날아가니까요. 여기에 이제 포스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좀 만들어 볼까 이제 생각 중입니다. 이제 포스를 하나 넣는 이유가, 일직선이니까 이거를 조금 더 꾸불꾸불하게 이제 바람이라든가 터뷸런스 영향을 맞은 것처럼 이제 느낌을 잡아줄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그 포스에서 방금 여기 스페이스 볼스에서 포스 그리고 윈드가 있습니다. 윈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스트렝스와 이제 윈드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거든요. 바람인데 이걸 한번 직접적으로 넣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딜리트를 좀 넣어주시고 포스를 이제 윈드로 잡아주시면은, 자, 보시다시피 파티클이 급속하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은 인플루엔스에서 조절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추가되는 이제 포스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절하진 않고요. 단순히 여기 스트렝스를 0으로 만드시면은 바람의 세기가 완전히 0으로 되기 때문에 바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 여기 윈드의 터뷸런스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거를 살짝 넣어주면 이렇게
파티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파티클 플로우의 크기, 터뷸런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실제 이 윈드의 터뷸런스의 터뷸런스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이제 스탠다드 플로우를 하나 꺼내시고요. 여기에 뭐 쉐이프 지우시고, 로테이션 지우시고, 스피드도 지워주시고, 포지션과 벌스만 남겨준 상태에서 여기 PF 소스를 누르시고, 여기 렉탱글 있잖아요. 렉탱글을 박스로 바꿔주세요. 박스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박스 안에 이제 파티클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 크기를 좀 어느 정도 좀 보기 편한 크기로 키워주세요. 그 후에 여기에 포스를 하나 집어넣어서 방금 전에 여기서 만들었던 포스 설정값과 완전히 똑같게 해주신 다음에 윈드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실제적으로 터뷸런스가 여기 이 파티클에서도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어떻게 이제 터뷸런스 크기를 아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1교시 때도 사용을 했었던 라인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틱스를 라인으로 바꿔주시면요, 조금 작은데 이렇게 터뷸런스가 움직이는 방향에 이렇게 라인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작아서 이걸 좀 파티클 벌스 좀 더 늘려볼까요? 많이 늘려서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은 엄청나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제 터뷸런스의 이제 스케일이 너무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좀 조절을 이제 원하시는 이제 터뷸런스 크기 이제 사이즈를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터뷸런스 이제 세기가 0.07인데 이걸 좀 더 길게 해보면은 보시다시피 파티클 길이가 길어나게 되면서 파티클의 세기가 어느 정도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스케일을 조절을 해가지고 터뷸런스의 실제적인 크기를 이제 제어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스케일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스케일이 커지고요. 스케일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케일의 이제 뭐라 그럴까, 변이, 움직임 이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이 자글자글해집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걸 쭉 작게 해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아까 전보다는 스케일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졌죠. 대신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뭐 중구난방의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 파티클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스케일이 작아요. 그래서 이거 수치를 다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면은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현재 어떠한 모양을 가지면서 움직이는지 이 라인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제 뭐 적당한 이제 크기를 찾으셨다면은 스트렝스도 이렇게 줄이면서 원하시는 모양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조금 이제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는 흐름이 이제 나름대로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사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륨감으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이제 선이라서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륨을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직접적인 이제 터뷸런스의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이건 라인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뭐 흄 같은 거라든가 이런 이제 볼륨감을 가진 것들에 대한 이제 터뷸런스를 이제 확인할 때는 전 항상 이제 윈드를 사용할 때는 이 방법으로 많이 이제 파악을, 터뷸런스의 이제 대체적인 크기와 세기를 좀 확인을 하거든요.
이걸로 이제 나름 이제 터뷸런스의 움직임이라든가 흐름 그리고 크기를 이제 체크를 이제 뭐 원하시는 대로 됐다면은 그냥 이건 그냥 지우셔도 돼요. 설정은 어차피 이걸 움직임으로 인해서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인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출발을 해서 살짝 이제 끝쪽 부분이 어느 정도 꾸불꾸불해지면서 트레일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전 모양 자체는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괜찮죠? 모양이 이렇게 꾸불꾸불해지는 이런 모양 나온 게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 뒤쪽 부분에 좀 더 남기고 싶어서 티클 에이지를 조금 더 늘리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다음에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사실 이쪽 부분에서는 모든 게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났고요. 이 뒤쪽 부분 그러니까 이 파티클 이제 파란색 부분의 파티클 하나하나를 이제 텍스처를 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파티클에 대해서 이제 텍스처를 이제 마테리얼을 집어넣는 방법이 여기 마테리얼 매핑 오브젝트, 마테리얼 다이나믹, 마테리얼 프리퀀시, 마테리얼 스태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쪽 부분에 줘야 될 거는 이제 마테리얼 다이나믹을 주게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어사인 마테리얼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이제 흔히 저희들이 그 두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인가요? 그때 사용을 했었던 마테리얼 에디터에 이 부분을 그냥 쏙 집어 넣어 주시면은 이 01 디폴트라는 마테리얼이 이 파티클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단순히 틱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을 조금 위쪽으로 올려서 틱을 이제 지오메트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오메트리로 바꿨는데 현재 여기에는 그 어떠한 그 쉐이프가 되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쉐이프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일단 이제 쉐이프 인스턴스를 이제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인스턴스를 하나 이렇게 쏙 집어넣어 주시고요. 근데 이제 게임에서도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주 하실 텐데 빌보드라 그러나요? 이제 빌보드? 카메라가 보는 방향으로 플랜이 계속 고정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나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제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이제 파티클이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하나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빼주고요. 카메라 타겟으로 하나 이렇게 쭉 하나 넣어주고요. 볼 수 있게끔 C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티클이 보이죠? 딱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연출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깝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쪽으로 가게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카메라를 가깝게 위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누르셔서 이제 쉐이프 인스턴스 쪽에 이제 죄송합니다. 쉐이프 인스턴스가 아니라 쉐이프 페이싱이었다. 죄송합니다. 페이싱이었는데 제가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쉐이프 페이싱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여기 루켓 카메라 오브젝트였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루켓 카메라, 그러니까 저도 여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카메라였는데 하고 있는데 이 논을 클릭을 하시고 카메라를 등록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뭔가 플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레프트로 보면은 면이 다 안 보이고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게 되잖아요. 이거를 제 카메라 뷰에서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사각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탑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카메라가 이쪽에 있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각도를 가지면서 카메라를 마주보고 있게 되죠.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텍스처를 집어넣으면은 카메라를 마주 본 상태에서 연기가 제대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뭐 설정을 딱히 뭐 지금 여기서는 해줄 건 없고요. 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조금 이 플랜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크기에 대해서 조금 설정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케일을 하나 집어넣어서 크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하나 집어넣고요. 스케일이 현재 지금 오버라이트 원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뭘로 할까요? 좀 더 점점 커지게끔 만들고 싶으니까 앱솔루트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크기를 좀 더 이렇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좀 크게 잡아주고 랜덤 값도 살짝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넣으실 때 중요한 게 보시면은 이쪽 끝에 부분을 보시면 이제 급격하게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파티클 이제 83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줄이면은 급격하게 이제 파티클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사실 연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카툰은 모르겠지만 연기 같은 것들은 이제 뭐랄까 점점 투명도를 가지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좀 그러려면 좀 잘 보여야 되니까 파티클 에이지를 좀 줄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방금 전에 이런 사라지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투명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앱솔루트 스케일 부분에서 여기 싱크 바이 앱솔루트 타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부분을 파티클 레이어지로 바꿔주세요. 파티클 레이어지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마테리얼을 먹었을 때 이 부분이 좀 투명하게끔 작업을 해주시면은 제대로 먹게 됩니다. 이제 뭐 포스는 딱히 뭐 방금 전에 작업했던 거니까 상관은 없고요. 딜리트도 그렇게 뭐 방금 전에 조금 설정값을 바꾸긴 했지만 이 정도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체 내에서는 딱히 뭐랄까 신 세팅 자체는 이걸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F9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뭐 지금 연기에 대한 이제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뭐라 그럴까 그냥 회색빛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스모크 텍스처를 넣고 한번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케일 여기 바이즈 타입 앱솔루트인데 여기 부분도 살짝 바꿔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뭘로 바꿀까? 딱히 상관이 없으려나? 딱히 상관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는, 여기 부분에 들어갈 이제 스모크 텍스처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건데요. 스모크 텍스처는 그냥 대충 구글링을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구글링을 하면서 이제 괜찮은 텍스처를 이제 좀 많이 찾는 편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냥 구글링을 통해서 이제 스모크 텍스처라고 치면은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원래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제작하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이제 제작할 때 이제 사용되는 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퓨미라던가 피닉스라던가 혹은 푸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이제 소스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거기까지 작업을 하지 않을 생각이니까요. 그냥 대충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적당한 이제 텍스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처가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있구나. 여기에서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싶은데 저장이 안 되네요. 원래 이런 거 막 저장하면 안 되는데. 뭐지? 갑자기 이상한 거 뜨는 거 아니겠지? 이걸 저장하고 싶은데 저장이 안 되네요. 그럼 다른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적당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스모크 소스로 찍어볼까요? 괜찮은 거를 하나 좀 찾아놨었어야 되는데 귀찮네요. 이것저것 찾는 게. 팔찌 여기에 스모크 png를 저장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폴더를 열고 잠깐만요. 이거를 자, 텍스처 여기 디퓨즈 맵 클릭을 하시고 일단 비트맵을 방금 전에 이제 작업을 그 찾았던 가야 되는데, 자, 이 드라이브 파일에 스모크를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뭐 이런 것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조금 지저분하네요. 이미지가 깨졌네요.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텍스처가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좀 안 좋네요. 다른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괜찮을까? 뭐가 괜찮을지 일단 제가 저한테 있는 것들 중에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는 것들 중에 남겨둔 게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알파 소스가 지금 안 뽑혀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알파 소스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알파 소스를 써야 되는데, 잠시. 맵 이미지 알파. 이게 알파가 안 뽑혀 있구나. 알파 뽑혀 있는데? 그럼 저절로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는 맵 쪽에서 오파시티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디퓨저 컬러를 선택하시고, 여기 오파시티에, 인스턴스로 넣어주시면은, 오파시티가 뽑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F9번 누르시면 이렇게 렌더링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모크의 텍스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기가 지금 뭐라 그럴까, 황토색 이제 황토색을 띠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비트맵에 뭘 넣을까? 컬러 커렉트로 조금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해. 이 색을 조금 바꿔줘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색깔이 좀 변한 거 보이시나요? 셀레이션을 높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걸 바꿔주고 브라이트도 조금 줘주고,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좀 살짝 진하게, 네, 이렇게 작업을 이제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이제 맵 쪽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으로 안 들어가네. 동시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로 해서 동시에 넣어줍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색이 조금 더 아까 전보다는 확실하게 좀 회색빛이 도는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파시티가 제가 아까 전에 끝에 부분이 따다다다닥 이렇게 갑자기 깜빡깜빡 거리는 식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어를 해줘야 돼서 오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스크를 하나를 넣어주고요. 이 밑에 노맵을 클릭을 하신 후에 여기 보시면 파티클 에이지라고 있어요. 파티클 에이지를 클릭을 하신 후
이제 보시면은 컬러 뭐 컬러 제로 그 2, 3 이렇게 있는데 이게 파티클 수명에 따라서 이제 그 색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아예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걸 컬러를 이제 살짝 바꿔 주셔야 돼요. 여기 부분을 흰색 이제 나왔죠. 그리고 중간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마지막은 100 치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쓱 사라지는 듯한 이제 그 조금 뭐라 그럴까 부드럽게 사라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컬러가 지금 딱 50으로 되는데 이걸 한 36, 30, 30 정도만 주고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끝쪽 부분이 살짝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자 아예 끝에 부분을 아까 전에는 여기 부분까지 다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알파가 이게 점점 투명해지잖아요. 자 이게 이 파티클 에이지를 텍스처로 집어넣었을 때는 이제 이런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급작스럽게 뭐 단순히 0, 1 이런 식으로 마스크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부드럽게 사라지는 효과를 낼 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닫아주고요. 근데 지금 조금 이 앞쪽 부분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손을 좀 보고 싶어서 좀 살짝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좀 좋은 듯 이제 좋게 이제 만들 수 있게끔 이제 여러 가지 신 세팅이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만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뭘 만져야지 좀 괜찮아질까요? 해주는데 뭘 좀 더 만져야지 괜찮아질까? 스케일 스케일을 좀 더 살짝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원래대로라면 스케일이 앞부분에서는 작아지다가 뒷부분에서 이렇게 커지는 듯한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먹고 있어서 왜 이런 효과를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살짝 좀 바꿔보고 싶네요. 파티클 에이지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만져보고 싶은데 자 그리고 폰 쪽에 조금 살짝 만져봐야 되겠는데요. 폰이 너무 살짝 살짝 퍼져야 되겠구나. 살짝 이렇게 퍼져야 되겠네요. 좀 더. 그냥 가야 되겠고. 8. 놓고. 베리에이션을 살짝 좀 더 퍼지게끔 살짝 만져주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모양을 이제 만드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딱히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안 먹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스케일이 일정하게 너무 먹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주고 싶은데 원래대로라면은 파티클 레이지로 해서 스케일을 먹이면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커지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먹고 있네요. 뭐지? 왜 안 먹는 거지? 뭐라 왜 그러지? 이거 원래 먹어야 돼. 볼륨? 아니 볼륨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카메라 조금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스피드 방금 살짝 변한 것 같은데 뭔가 살짝 변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네요. 스케일인데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야?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앱솔루트로 바꾸고 이 부분을 파티클 레이즈로 바꾸면은 그 점점 더 이제 처음에는 작다가 점점 커지게 되나? 이제 그런 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먹네요. 뭐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딱히 놓친 게 없어 보이는데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데 단순히 이상하네요. 이상하다. 딱히 뭐 놓친 게 없어 보이는데 뭘까요? 뭘 놓쳤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거? 전 딱히 놓친 게 없어 보이는데 그게 먹혀지지가 않네요, 지금. 레이즈 정하대요. 참 오늘 이것저것 조금 뭐랄까 안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순간적으로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지? 갑자기 제가 오늘 참 이것저것 안 되네요. 뭐지? 참 오늘 이것저것 안 되는 날이네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라지는. 제가 오늘 조금 컨디션이 상당히 좀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좀 그렇네요. 뭐가 계속 전체적으로 계속 꼬이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계속.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연기를 많이 발생시키게끔. 뭐지? 이게 왜 80에서 끊기는 거지? 저기서 나오는 게 루트 타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지금 이유를 찾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뭘 손댔는지 를 모르겠어요. 뭘 이것저것 손댄 것 같은데, 참, 오늘, 왜 이리 안 되지? 오늘 아침부터 조금 계속 뭔가 안 돼서 그랬었는데, 뭘 손댔길래 지금 제가 딜리트를 한번 꺼보고, 딜리트 문제인 것 같은데, 응? 뭘까요, 이거? 이거 꼬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면, 일단 이거 한번 저장했다가 다시 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꼬인 것 같아서, 좀 이상하네요. 미사일, 트레일. 이걸 한번 껐다가 다시 키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맥스가 이렇게 좀 안되는, 꼬이는 듯한 느낌을 낼 때가 간혹 있어서,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원래대로라면은 점점 가면서 이제 크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왜 안 먹는지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다 제대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구나. 아이씨. 다시 한번. 어? 이거 왜 이러지? 아니네. 앱솔루트, 이게 지금, 파티클 에이지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앱솔루트 쪽으로 나와 있어서, 뭔가 좀 꼬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건가? 이건 것 같은 느낌. 네. 이게 왜 이러지? 음,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지? 저 지금 이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앱솔루트 타임, 파티클레이션, 아닌데? 왜 여기서 사라지게 되는 거지? 와, 돌겠네요. 뭔지 모르겠어요. 왜 특별하게 뭐 만진 거 없는데? 이것 때문인가? 원인을 찾았네요. 리스타트 파티클 에이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네요. 이것 때문에 한참 헤맸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줄이면 리스타트 파티클 에이지를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더니 여기서부터 계속 꼬이게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건 뭐 있냐면은, 살짝 지금 현재 로테이션이 없어가지고 조금 렌더링을 해보시면, 이제 F4 눌러서 렌더링을 해보시면은 조금 같은 이미지가 반복되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나열되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로테이션을 하나 추가를 해서 랜덤 3D로 바꿔서 조금 같은 이미지지만 조금 랜덤하게 좀 회전값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제 회전해져 있는 이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 강의가 조금 힘이 드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원하는 대로 조금 안 되는 것도 좀 많고, 스케일 쪽으로 지금 좀 안 먹어서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초반에는 좀 작게 가다가 이제 후반에 좀 크게 가게끔 좀 설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돼서 조금 저도 힘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원래는 가면서 이제 좀씩 이렇게 여기 부분이 좀 커지게끔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팅 값은 제가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마테리얼 다이나믹을 이용하고 이제 쉐이프 페이싱을 이제 카메라에 등록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보게 되는 이제 빌보드 형식의 텍스처를 집어넣어서 파티클 플로우를 이펙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 원래 이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이제 초반에는 작다가 이제 점점 커지는 이런 이펙트 제작에 이제 어차피 다음 주가 이제 렌더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당황을 해서 이게 저도 이거 왜 이런지 좀 잘 모르겠네요. 왜 이러지 하고 보면서도 조금 의아해하는데, 오늘은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컨디션 고쳐서 좀 팔팔한 느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